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소영입니다. 오늘도 서영석 씨, 김정희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여름방학도 함께하면서 그렇죠. 이제 여러 계획들 세우실 텐데 두 분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네, 일단 저는 특별한 여름 계획까지는 없고요. 네. 이 휴가 계획은 없고 그냥 좀 서핑을 좀 즐겨볼까 합니다. 아, 서핑. 멋진데. 네. 예. 여름에 또 해볼 수 있는 스포츠가 서핑이잖아요. 원래 네. 잘하세요? 원래 좀 서핑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포항이 서핑의 성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언제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 모습을 한번 화면에 한번 담을 좀 찍어볼까요? 기회를 네. 한번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석 씨는 또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쉴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차도 마시고 시원한 맥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죠. 네. 마음을 좀 쉬면서 힐링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장마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더위가 또 찾아왔는데 새벽에 또 이 더워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아마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휴가 계획 나들이는 세워놨는데 맛있는 곳, 멋있는 곳 어딜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동네 발견에서 굉장히 많은 곳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동네의 발견과 깨톡 친구가 되어 있으시다면요. 채팅창을 통해서 지난 정보와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포항 MBC 동네의 발견 홈페이지 그리고 SNS에서도요. 지난 정보와 영상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마 그 방송 보시면서 저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적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곳을 잘 찾아서 이번 휴가철에 방학 기간 동안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오늘 그러면 첫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요. 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겪을 정도로 좀 흔한 어지럼증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도 했을 거고 관심도 많을 겁니다. 이석증과 이명에 대한 이야기 동서보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장수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 갑작스런 어지럼증 이석증과 귓속이 잡음 이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와, 오늘도 진짜 덥다 더워. 이럴 땐 역시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회사 사무실이 낙원이라니까요. 그나저나 김그래 안영희 부부는 더위 안 먹고 잘 지내고 있죠? 아니, 그래씨 표정 보니까 이미 더위 한 사발 드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도통인가? 아니야, 당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좀 먹어야 돼. 좀 먹자. 왜? 줄까? 하나 줘? 응? 그렇게 하루 종일 어지럽다며 비실비실거리던 그래씨. 결국 쓰러지고 마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씨 지금 자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으이구, 인간아. 내가 아까 이 군것질할 때부터 알아봤어. 빨리 일어나. 곧 점심시간이야. 왔어. 야,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상한데. 왜 이러긴 꾀병이지, 응? 자기야, 왜 못 일어나는 줄 알아? 이 배 봐. 이 배가 무거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아닌데. 머리야. 자기야, 진짜야? 진짜. 또 이석증 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삐딱하게 새우잠 자지 말라 그랬잖아. 무슨 이석증하고 잠자는 자세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자기야, 상관 있다니까. 이 내 친척분들 중에 예전에 누운 자세가 안 좋아서 이석증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거 내가 촉이 와. 아니야. 나 건강해, 괜찮아. 어머, 그래씨 정말 어지러운가 보대요?
이럴 게 아니라 동서보감한테 물어봐요. 동서보감, 이석증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석증과 이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이석증을 유발하는 안 좋은 자세가 따로 있을까요? 오늘의 동서보감 주치의 박승욱 한의사와 정유선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와줘요, 동서보감. 이석증이란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이 떨어져 나와 새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석증이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부 손상,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 바이러스의 감염,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50%는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특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젊은 정상인의 경우는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운동을 한다든지 침대에 다이빙하듯 뛰어눕는다든지 하는 두부에 충격을 주는 자세나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는 50세 이상의 허약자나 중풍 등으로 몸을 움직이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 자면 그쪽으로 이석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수면 시에는 이석증이 없는 쪽이 아래로 가도록 눕고 두세 개의 베개를 겹쳐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수 침대를 이용해서 약 45도 정도로 몸을 올려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시에는 천천히 일어나고 잠시 침대에 앉아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거동이 불편하여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에 특히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는 경우에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위로 쳐다보는 자세로 장시간 있는 경우도 이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나무에 과일을 따는 작업을 좀 오래 하시거나 천장에 페인트 칠을 오래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운동을 할 때도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자유형을 빨리 하는 경우나 에어로빅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세나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업무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그레씨는 아직 일을 덜 끝낸 거예요? 응? 이어폰? 리듬을 타는 거 보니까 무슨 노래를 듣는 것도 같고 지금 보니 혼자만의 시간에 빠졌어. 여보, 점심시간이야. 영희 씨 포기해요. 지금은 불러도 소용없어. 아니, 오늘 뭐 먹는데? 아까 군것질에서 배 안 고파? 아니, 이 인간이 뭐 듣는 체를 하네. 뭐 알아서 결국 혼자서 점심을 먹은 영희 씨.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힐링 타임을 가져보는데요. 아, 배부르고 이 커피까지 한잔하니까 아주 천국이 따로 없네. 응? 자기야, 거기서 뭐해? 여보, 거기서 뭐해? 자기야, 김그래! 너 왜 때려? 어디 왔어? 뭘 듣는데 무슨 사람이 말하는데도 못 들어. 뭔데? 뭘 듣는데? 줘봐. 시끄러. 머리에 꽂고 있어. 이러니까 사람 말이 안 들리지. 이 더위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확 날릴 수 있는데 이 록만한 게 없어. 록이 최고 아니야. 오빠가 또 이 록가 출신. 락앤롤. 맨날 그러니까 이 이명이 들리네, 새소리가 들리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귀 떨어져 나가겠다. 야, 이 락에 대한 매력 모르니? 이 락에 대한 열정, 이 락의 고음을 빡빡빡 질러줘야 돼. 에오. 그래. 아니 근데 이 시끄럽게 듣는 거랑 이거 이명이랑 이게 상관이 있나? 나 좋은데, 괜찮은데? 어디가? 이석증과 이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어폰을 크게 듣는 습관이 이명의 원인이 되나요? 네,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과 이어폰으로 크게 듣는 경우에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오래 들으면 소음성 난청이 온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의 소음이 약 80dB이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볼륨을 높여서 이어폰으로 90dB 이상의 음악 소리를 듣게 되므로 난청과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음량을 60% 이하로 설정을 하고 하루에 60분 이하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1시간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귀에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막에 가깝게 놓이는 이어폰보다는 귀 전체를 덮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명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명의 원인은 체력과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양허, 기허, 혈허, 신허, 담허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간화, 담화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난청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크게 듣는 습관은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명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공원 데이트를 즐기는 김그래 안영희 부부. 뭐가 그리 좋은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신혼이란 말이죠. 오늘은 서로 안 싸우기로 했나 본데 뭐 아무튼 보긴 좋네요. 참 우리 와이프 오늘 진짜 예쁘네. 아, 왜 이러실까?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 용돈 필요하구나? 나 뭐 돈 필요하면 뭐 그러는 것 같다. 뭐 참. 자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자기를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나. 너무 예뻐. 자기야 솔직히 얘기해. 용돈 필요하지?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조금 어지러워. 그런데 나의 아픔을 이렇게 숨기고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하는 이 사랑꾼의 센스 어때? 됐고 가서 집에서 몸보신이나 하자. 아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이 봄, 여름에 특히 이석증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에이 설마 아니야. 아니야. 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봄, 여름만 되면 자기가 머리를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그지? 아니 무슨 이석증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차라리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그래도 하냐. 미세먼지는 뭐 기회라도 그러니까 뭐 귀가 아프니까 뭐 야 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슨 계절 영향이라고 그래. 봄에 아프고 여름에 아프다 뭐 어우 미세먼지 여름에는 뭐 눈 고이고 어우 이석증인데 그러면 겨울에는 뭐 콧대 발리고 뭐 겨울에는 뭐 아우 아주 말만 많아가지고. 어? 우리 동서보감한테 물어볼까? 동서보감? 동서보감 좋지. 네, 실제로 이석증의 발생은 겨울에서 초봄에 많은데요. 이는 겨울에는 기압이 높고 온도가 낮아 많이 발생하고 초봄에는 겨울 동안 일조량이 적어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석증이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과 초봄에 이석증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낮이 짧아서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D가 적어지면 칼슘 덩어리인 이석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 이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질이 나빠지면 바깥 활동이 어렵고 일조량도 감소시켜서 체내 비타민 D가 적어져 이석증이 생기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증과 이명에 대한 궁금증 조금은 해결이 되셨나요? 툭하면 어지럽고 자꾸 귓속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린다면 이젠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보세요. 동서양이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건강에 대한 모두의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쭉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네, 동서보감 이번에는
이석증과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분은 이석증, 이명 때문에 뭐 고생한 적은 없으시죠? 저는 예. 이제 이석증까지는 아니고 이명같이 좀 삐 소리가 내는 그런 피곤할 소리가 귀에 좀 들린다던가 피곤할 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떠셨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금 경각심을 느꼈어요. 한 번씩 좀 어지러울 때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빈혈이나 어지럼증이거니 뭐 현기증일거니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석증일 수도 있겠다. 저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가끔씩 어지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석증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꼭 한번 진찰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요. 이석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석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네.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관리를 잘하려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브로콜리, 파슬리, 더불어서 시금치가 이명에 좋다고 해요. 녹색 채소들 꼭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동서양의 조화로운 동서보감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동네 발견 SNS를 통해서 저에게 물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영석 씨가 준비를 한 소식인데 경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색 플리마켓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멋진 장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사실 요즘 여행하면은요, 좀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요. 경주에 이 장 때문에 플리마켓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곳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또 만드는 이 제품들, 작은 업체들이 특히 셀러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무려 90여 개 업체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의 플리마켓 아닌가요? 플리마켓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는 건 또 없는 플리마켓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주 여행에 특별한 재미를 더해줄 빛나는 마켓이 열렸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크게 해주셔가지고 기대하고 오는데 항상 기대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좋으니까 매달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올 겁니까? 네, 그럼요. 물건도 사고 추억도 만드는 곳, 여행 오는 기분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정겨운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트렌드와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행복한 체험과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는 경주의 플리마켓. 지금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1층에 오늘은 좀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갖가지 물건이 놓여있는 다양한 부스에 분홍분홍한 바스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곳은 대체 어떤 플리마켓일까요? 자, 아직 이른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켓의 생동감이,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플리마켓은 어떤 마켓이고요? 또 좀 특별해 보이거든요. 장바구니. 이 장바구니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전국 각지에서 감각 있는 셀러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열리는 플리마켓이고요. 그리고 이 바스켓은 최근 일회용 비닐팩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저희가 분홍 바스켓을 제작하여 대여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분홍색 바스켓을 들고 지금 장을 보고 계세요. 사실 한가득 채울 수 있을까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좋은 상품이 많아요. 어때요? 우선 분홍 바스켓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둘러보고 놀다 가세요. 어디 그럼 어떤 물건들이 있나 쇼핑의 달인 영석 씨도 분홍 바스켓 들고 출발. 먹거리부터 핸드메이드 소품, 패션 아이템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부스의 판매자들은 다 어디서 부스들이 왔을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장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는 아무래도 경주 지역이다 보니까 경주의 특색 있는 부스들을 먼저 보시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부스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 부스들까지 평소 경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스들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더 알찬 쇼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스와 우리 지역을 찾는 부스, 그리고 평소 못 봤던 부스까지 다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지역 부스, 경주 지역 부스부터? 네. 오케이. 경주 포항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부스들, 그중 우리 지역의 부스들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식혜와 한과 등 전통 먹거리들이 정갈하게 놓여진 부스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긴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곳 부스는요, 뭔가 전통의 향기가 극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부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 양동마을에서 3대째 한가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식혜도 보이고 다양하게 보이네요. 네, 말 그대로 한과라고 해서 한국의 과자들이 주로 있는데요. 전통 쌀엿부터 해서 육아, 약과 식혜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마켓에, 오늘 이 마켓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을까도 궁금해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경주시 양동마을에서 한가를 할머니 때부터 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마켓이기도 해서 저희 제품을 알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셀러들과 손님들 덕분에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독특한 아이디어의 제품들도 많이 보이네요. 경주를 오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플리마켓에서는 또 다른 빵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지는 쫙빵, 바로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에 전통빵에 치즈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예, 경주하면은 이제 팥빵이 많습니다. 주로 팥빵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약간 새롭게 다른 걸 넣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치즈를 한번 넣게 되었습니다. 플리마켓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좀 새로운 거, 색다른 거를 즐길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요거는 제대로 집은 것 같습니다. 맛이 궁금하거든요. 이곳에 오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속이 꽉 찬 우리 지역 업체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번에도 아주 특이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도 우리 지역이라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요?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 네. 마늘인데 알싸한 향보다는 조금 달달한 향이 나는 것도 같아요. 어떤 제품들인 거예요? 네, 마늘로 잼을 만들었고요. 우유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젤리들이 있습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달한 향이 나요. 네.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마켓하고는 맞아요. 오래 함께 하셨어요? 어떠세요? 네, 마켓 시작할 때부터 저희도 같이 참여했고요. 계속 꾸준히 3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제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가는 것 이상의 많은 분들이 경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반응을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고객들의 반응을 수집하기가 너무 좋고 잘 팔려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판매자들도 만나볼까요? 문경에서 싱싱한 사과와 달콤한 사과즙을 들고 온 판매자도 있네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한 것도 플리마켓의 장점이죠. 뭔가 싱그러움이 있는 부스가 여기인 것 같아요. 문경에서 오셨다고요? 예. 아니, 어떻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경주 프리마켓에 이제 항상 나와보면은 손님들도 많고 또 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문경에서 수도 있는데 경주까지 오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경은 아무래도 인구가 작은 도시다 보니까 프리마켓이 아예 자체가 안 열리니까 그래서 프리마켓 이제 열리는 동네를 찾다 보니까 이제 경주랑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냥 인근 옆 동네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으로 나오고 또 여기서 오래 알고 지낸 셀러분들을 만나 뵈면은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재미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더 멀리서 온 판매자를 만나볼까요? 대전에서 찾아온 이 업체는 비누와 모기 퇴치제 등을 판매하는데요. 백화점, 마트에도 이점도 있지만 경주 플리마켓은 좀 더 특별하다고요? 사실 대전에서 경주까지 이렇게 마켓을 참여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렵다. 이것까지 와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여기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일반 마켓은 상업적인 분위기가 강한데 여기는 일단 셀러들 자체나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소풍 온 느낌? 되게 이쁘고 아기자기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경주 플리마켓은 매번 장소가 달라지는데요. 계절마다 경주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들로 선정해 판매자도 소비자도 소풍 오듯 여행 오듯 플리마켓이 열리는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를 쌓으러 컨벤션 센터에 오면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자주 변한다면서요? 네, 저희는 단순 판매 목적만이 아니라 경주의 사계절을 아름답게
맞추는 마켓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경주의 특색 있는 장소라든지 또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행사 장소를 선정하고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아늑한 곳도 코스로 추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주와 함께하고 싶다. 많은 분들에게 경주를 알리며 좋은 물건까지 함께하는 그런 마켓을 보면 되겠네요. 네. 경주 플리마켓에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예쁜 포토존부터 어린이 체험 클래스와 다양한 이벤트까지 온 가족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3,000원. 아, 요건 4,000원. 이거는 7,000원. 네. 예쁘다. 귀엽다. 예쁘네. 깔끔해서. 백화점 박람회 부럽지 않은 다채로운 제품들과 즐거운 체험이 기다리는 플리마켓. 다음 달엔 플리마켓이 열리는 날에 맞춰서 경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네네.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 한 5월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매달. 아, 매달 오고 네. 있어요. 아이들 물건을 좀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다른 네네. 곳에서와는 좀 차별화된 물건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다른 첨가제 같은 거 넣지 않고 100% 재료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셔서 아기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좀 골라서 샀어요. 석 달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직접 집에 가서 사용도 많이 해봤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산 물건들 집에서 사용해보면 만족도는 어때요? 좋죠. 당연히 좋으니까 매달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올 겁니까? 네, 그럼요. SNS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자주 오겠네요. 그럼요. 네, 오늘은 경주에서 플리마켓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물건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상품들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만남 그리고 소중한 추억 더불어서 질 좋은 물건들이 갖고 싶다면 가지고 싶다면 플리마켓이 열리는 날 경주로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상품들, 행복한 체험과 이벤트가 기다리는 곳.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해줄 경주의 플리마켓으로 초대합니다. 네, 경주의 플리마켓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고요. 예, 또 매달 이 플리마켓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업체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또 이게 상품도 아주 다양할 것 같고 또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네.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아마 저것도 제가 갔으면 지름신이 오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화면을 통해서는 몇 개 정도의 부스만 좀 소개가 되었는데 직접 가보셨잖아요. 어떻든가요? 일단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플리마켓 특유의 가족적이고 좀 다정한 분위기가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장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외지의 특산물까지도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매달 장소를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팔로우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경주의 그 사계절 또 곳곳을 또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달 장소를 이렇게 바꾼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단순히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주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곳도 있겠지만 네. 숨겨진 곳들 그리고 본인들이 알려주고 싶은 곳들을 함께 마켓에서 열리기 때문에요. 경주를 찾으면서 물건도 사고 함께 그 감성까지 나눌 수 있는 또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켓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장소를 바꾸면서 다닌다는 이 플리마켓 참 이색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SNS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봄에는 불국사 겹벚꽃이 가까운 장소에서 열렸고요. 또 단풍이 좋을 때는 진평왕릉 인근 농원에서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판매자도 소비자도 정말 소풍 오듯이 이 마켓이 열리는 날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무엇보다도 요즘 좀 덥잖아요. 아이들하고 또 어른들 모시고 야외에서 좀 다니기 덥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켓이 또 요즘 또 실내에서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SNS 찾아보시고요. 네, 마켓에 가보시면은 뭐 추억도 쌓을 수 있고요. 좀 다양한 분위기, 다양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세요. 네, 꼼꼼한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김정연 아나운서가 직접
다녀왔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깜짝 출연을 했는데요. 이 포항 철길숲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곧 있으면 음악과 함께 이 DJ들이 직접 진행을 하는 라디오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하니까 왠지 좀 낭만이 벌써부터 딱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느낌, 좀 소통도 할 수 있고 뭔가 다정한 느낌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직접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정지 씨가? 아니죠. 그럼 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아니라 이 시민 DJ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지역의 시민들이 그동안 라디오 DJ 교육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네 발견이 도대체 어떤 끼 많은 분들이신지 그 현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직 목소리를 통해 전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들리시나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 우리는 지금 라디오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늘 가슴에만 품고 있었던 라디오 DJ에 대한 꿈. 그 꿈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있는데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리얼리티 공감 라디오. 우리 동네 시민 DJ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포항시 북구 송남면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도 특히 이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은 요즘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꿈은 새 휴대폰을 사는 거였대요. 새 휴대폰을 사는 거였대요. 배터리를 가득 충전해도 3년 이상 오후가 되면 쓰다 보니 10%도 남지 않았기 배터리 때문인데요. 충전이 배터리는 너무 약해지기 없는데 때문이죠. 당장 써야 하고 배터리의 그래서 잠깐 수명이 충전했다가 10% 정도밖에 안 되기 그렇게 때문이죠. 은근히 버티는 게 그렇게 꼭 은근히 자기 버티는 자신 게 꼭 자기 자신 같았대요. 텃밭을 가꾸면서도 라디오를 듣는 이하진 씨. 그녀가 이렇게 DJ들의 멘트를 허투루 듣지 않게 된 건 우연히 알게 된 시민 DJ 모집 공고를 보고 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그 포항시 홈페이지를 종종 봅니다. 보다 보니까 공지사항에 철길숲 시민 DJ 모집 공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 DJ는 정말 그 전문인들이 하는 걸로만 알고 살았는데 시민 DJ 모집한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정말 딱 해야 될 일.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하루 종일 라디오 생각뿐이라는 그녀가 종이와 펜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제 뭐 하세요? 네, DJ 교육을 받다 보니까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하러 갑니다. 요즘 이하진 씨는 시민 DJ가 되기 위해서 매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프닝 원고를 직접 써야 하는 과제 때문에 펜을 들긴 들었는데 이거 잘 쓴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SOS를 청한 그녀. DJ 교육 받으면서 숙제가 나와서 숙제를 했어요. 남편 앞에서 직접 쓴 오프닝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이하진 씨.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게릴라식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사랑이라는 말이 38번 들어간 노래를 들으면서 꼭 사랑을 주고 받고 표현해보는 철길숲 추억을 남겨보시면서 정성호 사랑하니까 노래 나갑니다. 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하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칭찬을 해주시네요, 어머니. 어머니? 그 사이에 뭘 드셨어요, 어머니? 배고프셨습니까, 어머니? 아니요, 조금 쑥스러웠어요. 이렇게 이하진 씨처럼 라디오를 사랑해서 당당히 시민 DJ의 도전장을 내민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분들입니다. 포항시청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수업을 듣는 시민들. 진지한 모습에서 라디오를 향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시죠? 학교 다닐 때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근데 항상 그 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DJ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재미있게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노래를 부르니까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부풀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나요? 예. 왜요? 어떤데요? 내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꿈이 부풀었습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정한 포항 12경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불의 장원과 철길숲. 폐쇄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오래된 철길을 정비하고 꽃과 나무, 산책로까지 만들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철길숲에 라디오 부스가 생기면서 시민 DJ들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길숲이 준공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시민분들이 진짜 여기 철길숲에서 음악이 흐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 방송 시민들이 운영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민 DJ를 모집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민 DJ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철길숲에서 음악방송을 진행할 시민 DJ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중 면접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약 2달 과정의 DJ 양성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오늘은 실제로 DJ가 되어서 오프닝 멘트와 오프닝 곡을 선곡해서 각자의 자기 스타일대로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시민 DJ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마치 실전처럼 라디오 오프닝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수줍지만 준비한 신청곡까지 함께 들으며 분위기를 업 시켜보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또 더 준비할 과정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시민들과 함께 동감을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고 저 역시 함께 그 노래하면서 굉장히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다음 날 포항 MBC 방송국으로 반가운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바로 시민 DJ들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도 다 끝났을 텐데 방송국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시민 DJ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전에 방송국에 계시는 아나운서분을 만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받으려고 오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와, 정말 라디오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성사된 포항 MBC 김정진 아나운서와 시민 DJ들의 만남. 어떤 꿀팁을 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 방송국의 라디오 부스까지 찾아간 시민 DJ들. 떨리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보통 이제 팁을 드리자면 오프닝의 첫 소식은 밝게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되게 밤에 뭐 자기 전에 하는 그런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노래를 다시 넣어주시니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열린 세상 김정진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소형 규모의 태풍이지만 장마 전선과 겹친 탓에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돼 있는데요. 이후 남부지방을 지나서 내일 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이 이어지는 2부 세상 보기 시간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라디오 열린 세상 출발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기계를 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기계를 잘못 만져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고 말은 해야 되고 귀는 또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랑 귀랑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작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이러면
교통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라디오가 제작되는 곳에서 진행된 수업이어서 그럴까요? 더욱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시민 DJ들. 곧 이런 라디오 부스에서 홀로 방송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긴장도 되지만 기쁨과 설렘으로 다가올 첫 방송의 그날을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어봅니다. 너무 많으셨어요. 1일 DJ로 포항 MBC에서 DJ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진짜 제가 1일 DJ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날 알려주시면 직접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앞으로 철길숲 DJ가 아주 기대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포항 철길숲은 MBC 방송국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철길숲에 설치된 라디오 부스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민 DJ들이 준비한 라디오 오프닝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낮에 철길숲 DJ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더한 축복이죠. 친구나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굳이 함께가 아니라도 혼자 떠나보는 여행도 좋을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기에 있어서 검색창을 열었는데 내가 뭘 찾으려고 했더라? 순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야, 재밌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여요. 첫 노래로 김동률의 출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에서 시민 DJ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사람들. 오는 12월까지 이곳 철길숲에서 음악과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를 진행할 텐데요. 부푼 가슴과 설렘을 안고 이 자리에 설 시민 DJ들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철길숲에 정말 포항 시민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행복도 키워가는 그런 철길숲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철길숲 DJ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 조금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우리네 이야기를 더욱 진솔하고 따뜻하게 담아낼 시민 DJ들. 아름다운 감성 멜로디, 음악이 흐르는 철길숲 라디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철길숲 시민 DJ분들을 함께 만나보셨는데 다들 뭐 열정이 넘치시고 사실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그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라디오의 매력이라면은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그 DJ들이 또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정진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네.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네. 예. 정말 직접 만나뵈니까요. 네.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에너지를 잔뜩 얻고 왔는데요. 네. 역시 꿈을 위한 도전에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를 넘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철길숲은 우리 시민들의 숲이잖아요.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그 시민 DJ들과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오랫동안 좀 자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방송이 언제일까 궁금하거든요. 언젠가요? 네, 아무래도 그걸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수요일에요. 내부 장비 세팅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험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한 8월쯤이면 이 시민 DJ분들의 화력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는 이제 뭐 시험 방송부터 해야 되겠고, 그쵸. 그러면은 그 시간대는 아무래도 좀 그 저녁 때 좀 시민분들이 많이 모일 때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대는 정해졌습니까? 네, 맞아요. 아직은 8월에 시작한다는 일정 정도만 나와 있고요. 예. 정확한 요일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네.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또 철길숲 구간에서 들을 수 있고 효자교회에서 구포항역까지의 구간만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또 자세한 일정 내용이 나오면 저희 동네 발견에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기대가 하겠습니다. 됩니다. 사실 라디오가 정말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또 별밤지기 출신 아니겠습니까? 별밤지기. 네. 네, 별이 빛나는 밤에도 제가 좀 진행을 해봤는데 DJ로서의 진행을 하면서의 매력도 있겠지만 사실 더 재밌는 매력은요. 시민들과 또 문자를 받는 거, 소통을 함께 이어간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DJ들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질 거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끝까지 응원해주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쭉 보니까 다들 그 목소리가 다들 좋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녁에 들으면은 참 뭐 즐겁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십니다. 자, 오늘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저 여름 특집 강연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로컬의 발견 시즌2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3편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재, 미래,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여러분들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그 첫 시간으로요.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소장 김태훈 작가와 함께 우리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매력적인 도시 그리고 또 찾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또 어떤 공간이 필요할지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3편의 강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인증샷과 함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편의 강연 특집이 모두 끝난 이후에 방송에서 함께 이제 소감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한 편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3편의 강연에 대한 모든 총평도 좋습니다. 강연이 어땠는지, 어떤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강연도 해주세요라는 부탁의 내용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네 발견 저희는 다음 주 재미있는 강연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